이지성의과 백정환입니다.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.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릴게요. 일단 근육이 많은 스타일인지 뼈가 그런 건지 뭐 살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질문 주셨어요. 정면에서 그냥 보시면 저희가 그냥 뭐 수직선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요.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이 부분 보면은 사각턱 라인이 이 하악각이라고 하는 부위가 이렇게 밖으로 뻗어 있죠. 이런 경우에 옆모습에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볼록하게, 여기 아마 만져보시면 볼록하게 만져질 거예요. 그런 부분이 생겨요. 그래서 보통 남자 기준으로는 저희가 이 귓볼 기준으로 한 2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거든요. 근데 딱 이 정도 잘라주는 거죠. 근데 그게 지금 환자분한테 딱 필요한 정도인데 그게 이 옆으로 뻗은 부분이에요. 그래서 그냥 뭐 가상으로 수술을 한다 치면 요 정도 잘라주면 되지 않을까.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살짝 요 튀어나온 부분만 이렇게 잘라주면 이제 옆에서 보면 요 정도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귓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환자분 요 정도만 잘라줬을 때 딱 2cm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요 정도만 그냥 살짝 하시라.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얼굴뼈가 뭐 넓은 거라기보다는 뭐 좌우로 조금 옆으로 벌어진 그런 턱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크게 사각턱을 뭐 줄이는 수술을 하지는 말아라. 그냥 간단하게 이 하악각 정도 자르는 수술을 하자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,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땐 요 길이가 조금 짧아요. 요 턱 끝 길이가.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먼저 해드릴게요.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이 하악각 사이 거리를 재거든요.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108mm 정도 나오죠. 남자 기준으로 보면 102mm 정도 돼요. 그러니까 한 6mm 정도 좌우로 있는데 그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좌우로 벌어진 정도니까 뭐 그 정도면 괜찮은 범위로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고, 그다음에 광대 너비를 보면 137 정도 나오죠. 근데 남자 평균이 135예요. 그럼 뭐 평균에서 한 2mm 정도면 굳이 수술할 필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, 그 다음에 두개골 너비를 재는데 두개골 너비를 재면 154 정도 되죠. 남자 평균이 148이에요. 한 6mm 정도 넓은데 뭐 봤을 때 조금 넓기는 하지만 뭐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이라 이 정도 때문에 무슨 수술을 계획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이마뼈에서 코뼈 만나는 점하고 이 턱 끝까지 길이를 재요. 그럼 이게 지금 120mm 정도 나오거든요. 네, 남자 평균이 125mm예요. 다시 말하면 지금 환자분은 여기 턱 끝이 한 4, 5mm 정도 되게 좀 더 길어지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. 근데 뭐 이건 개인 취향이에요. 뭐 이렇게 해야 정답이다 저렇게 해야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. 그 다음에 뭐 근육 얘기 물어보셨는데 그거 한번 단면을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. 보통 저희가 사각턱을 볼 때 이 정도 높이에서 보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는 요게 교근이라고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침샘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교근 두께를 한번 재보면 뭐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되는데 한 14mm 정도 되죠. 13, 14mm. 근데 지금 보톡스 맞은 상태란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요게 침샘이에요. 요게. 요 두께가 만만치가 않아요. 자로 재보면 꽤나 두꺼운 편에 속하는데 한 10mm가 넘어가죠.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옆면에서 피부 음영으로 한번 볼게요. 그러면은 이제 어디가 그 사각턱 교근이고 어디가 침샘인지가 보이는데 요 딱 요 영역이 이제 교근이라고 불리는 영역이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부터 요렇게가 침샘 영역이에요. 그래서 보톡스는 맞았지만 이 침샘은 있기 때문에 조금 넓어 보이는 것도 있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만 잘라주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 다음에 심부볼에 대해서는 조금 환자분 이해를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심부볼 위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. 심부볼은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요. 여기가 볼록하면 수술하는 거고요. 그렇지 않으면 수술할 필요가 없어요. 뼈로 보면 지금 요 부분이거든요. 여기를 우리가 심부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피부음영으로 보면은 딱 여기에요. 근데 지금 환자분이 여기가 뭐 더 들어가서 좋아질 게 뭐가 있을까요? 여기가. 이제 이걸 심부볼이라고 착각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교근이 줄어들면서 남아있던 볼살이 볼록한 게 보이는 거지 심부볼은 여기가 아니고 이 부분이에요. 지금 여기서 보면
이 부분이죠. 근데 이 부분이 들어가 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. 얼굴 퀭해 보이고. 그래서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뭐 심부 볼 얘기는 전혀 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사각턱은 여기 뒤에만 각을 잘라주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처짐 걱정하지 마시고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뼈 길이가 한 5mm 정도 짧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그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면 지금 환자분 여기 턱 요 정도를 제가 자르자고 말씀드렸죠.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길어지고 요렇게 나가면요. 피부 음영이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서 살짝 이렇게 꺼지면서 이렇게 바뀌어요. 그러면 이중턱도 이렇게 바뀌거든요. 그래서 요 정도 뭐 보형물을 넣는 거 길이를 늘리면서 앞으로 살짝 돌출시키는 정도, 그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. 지금 수염을 길어 가지고 턱 작은 게 겉모습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정면 모습에서 보면은 이 턱에 요 길이가 좀 짧아서 특히나 이렇게 좀 요렇게 되죠. 그게 뼈 모양에서 거의 다 드러나거든요, 이렇게. 그래서 요 부분을 살짝 뭐 요 라인 따라서 살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? 뭐 이게 싫으면 최소한 요 정도는 하는 게 어떨까? 뭐 이런 생각은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중턱이 피부 처짐이 많은 거는 사실은 뭐 지방 흡입을 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. 턱이 짧아서 생긴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비대칭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보여드릴게요. 저희가 비대칭, 대칭 판단할 때 얼굴 미간에서 눈 사이에서 중심에서 수직선을 봐요. 그럼 지금 이게 수직선이거든요. 근데 지금 실제로 환자분은 여기서 보면은 턱선이 이렇게 가요. 그러니까 요런 비대칭이 있죠. 좌우 비대칭이. 근데 하악각의 이 옆모습에서 봤을 때 하악각의 차이는 이 앞뒤 차이만 조금 존재하고요. 요 앞뒤. 이 위아래 차이는 거의 안 보여요. 조금 보이죠? 반대쪽 왼쪽에서 보면은 요 밑에 조금 보이죠, 요거. 그 정도지 뭐 비대칭이 아주 심한 편은 아니에요. 고개를 들어서 보면 이 하악각의 하악 관절이죠. 관절에서 위치를 보면 뭐 조금 차이 나는 정도인데 이 정도면 비대칭 신경 쓰지 마시라 얘기 드리고, 얼굴 중심선에서 보면 얼굴 턱선이 조금 이렇게 삐뚤어진 부분이 있지만 뭐 이걸 뭐 하겠다고 크게 수술을 하는 거는 조금 가당치 않고, 뭐 하악각 정도 여기 정도 이렇게 살짝살짝 잘라주는 거 요 정도만 하시는 게 지금 봐서는 제일 맞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여기 뭐 보형물 조그맣게 넣는다면은 얼굴 중심선 맞춰서 요 선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삐뚤어진 거 교정하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비중격 수술하면서 코끝 올렸는데 콧대와 같이 휘는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,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휘어 있어요. 본인 얼굴 축 자체가 일로 가요. 이쪽으로 이렇게. 그러니까는 휘어 보이죠. 일단은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면 일로 갔다가 일로 오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. 근데 이거는 비중격 만곡증이라기보다는 사진에서 보시면 얼굴에서 수직선을 그으면 코 자체가 일로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인중 중심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죠. 이러니까 삐뚤어 보이는 거예요. 그걸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다. 그래서 코가 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얼굴이 워낙에 비대칭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. 눈썹화 거상하시고 나서 쌍꺼풀 생겼다고 하시는데 이거 지금 흉터도 보니까 얼마 안 됐거든요. 지금 10월에 하셨으니까 2달 됐잖아요. 이거 한 6개월 지켜보세요. 여기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내려오는 거 보이면 그때 가서 눈 수술하는 거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고, 뼈 모양치고는 사각턱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, 폭이 좁은 거죠. 이 폭이 좁으니까 그렇게 사각턱이 크지 않은 거죠. 뭐 폭이 이렇게 넓은 사람들도 있어요. 이렇게. 그러면 뭐 각이 심하지 않은데 얼굴이 커 보이죠. 반대로 환자분은 폭은 좁은데 각이 좀 밖으로 뻗은 상태니까 그렇게 발달하진 않았지만 옆에서 보면 튀어나온 게 보이는 그런 모습인 거죠. 옆모습이 고민이라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여기 잘라주는 거 정도 하시고, 조금 욕심을 낸다면 저라면 여기서 살짝 이렇게 길이를 조금 만들어주는 게 환자분한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팔자주름 심한 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남자분 요 정도 심한 거 갖고서 무슨 수술을 하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사실 여기 꺼지고 여기 꺼진 부분 조금만 메꿔주면 살짝 도톰해지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뭐 처음부터 보형물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이건 환자분이 선택하시면 되는데, 느낌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 필러 한번 맞아보시고 요 부분도 한번 필러 맞아보세요. 얼굴에서 보면 요 부분이고요.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한번 필러 맞아서 그 느낌이 좋다.
그러면은 필러 없어질 때쯤에서 오셔서 뭐 보형물을 넣어주는 거 괜찮아요. 근데 뭐 중안면부가 아주 많이 꺼진 거는 아닌데 이 윗턱에 비해서 분명히 중안면부가 조금 꺼져 있고 턱이 조금 무턱이면서 길이가 짧은 약간 요런 느낌이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다 지방 이식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얼굴을 지방 이식을 제가 권하지 않는 이유가 일단 뺄 데가 없고요. 빼도 나온 지방이 그렇게 막 건강하고 이식해서 잘 사는 지방이 아니에요. 그래서 그 부분 꼭 한번 고려하셔서 선택하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.